그리고 이 시간은 뭐든 괜찮아. 뭐든 괜찮아. 여러분들의 현재 시점에서 나의 고민, 근데 그 고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공부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꼭 근데 공부가 아니라도 괜찮아. 학교 생활도 괜찮고 효율적으로 잠자는 법 이런 것도 괜찮아. 뭐가 됐건 선생님도 학창 시절을 겪었잖아, 그지? 선생님도 입시 시절을 겪었으니까 그 과정을 플러스해서 개인적으로 학생들 지도했던 거, 그리고 긴 시간 학원을 운영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이러면서 학생들 지도했던 거, 이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함께 나눠볼 테니까 질문 있으면 마음껏 해도 됩니다. 자, 뭐 중심은 국어와 관련된 게 있으면 더 선생님은 좀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혹시 궁금한 거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야 되겠다 라는 거 있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비문학은 일단 내신에서는 사실은 거의 안 다루다가 2학년 2학기 때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2학년 1학기 때부터 비문학의 비중이 한 내신에서 한 50% 올라가는 학교도 있고요. 자, 비문학이 수능에서 다뤄지는 것과 내신에서 다뤄지는 거 좀 구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는 비문학은 아주 중요한 파트죠. 몇 프로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비문학이 수능에서 가지는 어떤 그 비중 또는 뭐 중요성 이런 거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50%? 60%? 50%? 30%? 40%? 좋아요. 100%까지는 아니지? 자, 수능에서 비문학은 사실은 33%입니다. 원래는 33%죠, 그죠? 33.33333 무한대로 늘어나죠, 그죠?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이 비문학이 가지고 있는 묘한 게 있어요. 이 비문학이 가지고 있는 건 첫 번째, 비문학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시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 이 비문학은 자기가 강한 어떤 강점이 되는 어떤 영역이 있고요. 또 비문학 통으로 봤을 때 강하지 않고 자기가 약점이다라고 하는 약한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비문학 지문이 이번 수능에 몇 개 지문이 나오는데 확인해 보세요. 4개. 문항수는 17문제. 그죠? 그죠? 자, 이번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이번 수능의 어떤 난이도는 기존, 그러니까 이전까지, 작년까지 수능에 비해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쉬워졌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비문학 한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첫 번째 지문. 비문학 지문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자, 그렇게 되고, 비문학이 원래 이 비중은 33%입니다. 33%. 문학 33%. 화장문 해가지고 화법과 장문 또는 언어와 매체 이게 33%. 그 다음 비문학이 3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학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강한 영역과 또는 약한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지. 비문학 지문이 4개니까 그지? 일반적으로는 인문사회에 여기서 하나에서 2지문이 나오고요. 화학기술 지문에서 하나에서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 많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4지문으로 끝나죠. 4지문으로 끝납니다. 그죠? 4지문으로 끝나는데 이번에 나온 수능에서는 첫 번째 지문이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제일 첫 지문. 인문이요. 인문 중에서도 무슨 지문? 글 읽기와 관련된 지문이죠. 네. 그죠? 그 인문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지문 보세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시죠. 변수가 많았다. 변수, 어떤 변수? 시험 외적인 요인으로 시험 외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까?
제 멘탈이랑 이제 진로 고민이 좀 이렇게 멘탈하고 이 내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중간에 이제 고2 기말이 그 전체적으로 좀 고등학생 시험 중에서 어렵다고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막 틀려본 적 없는 숫자가 막 틀려버리니까 중간에 이게 당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어 과목 시험 보기 전에 네. 다른 과목들의 점수가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네. 그 공부에. 그것도 있죠. 네, 확실히 있죠. 더해서 이제 과목 운도 좀 앞에 생명이었던 것도 좀 있죠. 앞에 국어 보기 전 시험이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힘이 그 균형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생명이 앞에 있다 보니까 생명을 열심히 한다고 국어 그 기억이 좀 흐릿해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한 달 전으로 딱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최소 이게 너무 치우쳐져서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떤 개념이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가? 시간 분배 자체가 네. 첫 번째 시간 분배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스케줄이 일단 월, 금에 영어를 하고 화, 목에 수학을 하고 수요일에 과탐을 한단 말이죠. 토요일에도 과탐을 조금 하고 일요일에 국어랑 학교에 있을 때는 국어 지문 조금씩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국어 공부가 그것만 해서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국어의 비중이 그것밖에 안 될까? 매일매일 보긴 해도 국어가 약간 심층적인 부분이 적지가 않아서 좀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막 3-4시간씩 하는 그런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훑어보는 것보다는. 근데 그걸 어느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간의 배분의 문제는 이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딱 짜여져 있어야 되고 그걸 지켜나가야 되잖아. 네. 근데 그 만약에 그 시간의 배분이나 계획이 아예 잘못되면 그냥 그거는 안 되는 게임이거든 그냥. 그렇잖아. 그래, 시각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짜임도 좀 잘못됐고 중간에 실수한 것도 좀 많이 있었죠. 진로 고민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있고. 진로 고민은 뭔데? 갑자기 공부하다가 그랬을 때는 회의감 있잖아요.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 그래 갑자기 엄청 심해졌어. 시험 막판에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다가 왜 난 공부를 시험 성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는 멘탈이 되게 약한 거야. 그건 되게 약한 거야. 그래. 이거는 누구나 갖고 오는 어떤 그 마음이거든. 공부하는 사람은 다 이게 갖고 오고 운동하는 사람도 다 이게 오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다 이게 와. 근데 그걸 잘 해내는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야.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고 자기가 그걸 극복하고 그 집중하고 그게 이제 실력인 거거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거는 머리가 좋고 뭐 기본적인 역량이나 달란트가 있어도 안 되는 게임이야. 결국 기본적인 실력과 달란트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결국 이거하고 합쳐질 때 그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런 게 노력이고 그런 게 자기 주도고 그런 게 자기의 어떤 컨트롤이고 이런 건데 그거 없이는 공부는 못 하는 거야. 공부뿐만 아니야. 모든 게 그래. 그게 흔들린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선생님은 뭐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거는 각자의 몫이고 극복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머리가 안 좋아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 뭐냐 하면 일단 1차적으로 거기서 흔들려서 그 1차 관문에서 그냥 탈락하는 친구들이 많아. 안 되는 건데 그건. 근데 그게 왜 내신 시험 그 기간에 왔을까? 미치겠네. 저도 지금까지는 안 그랬었거든요. 다른 때는 그냥 다른 때 시험 끝나거나 아니면 시험 3주 전 그쯤에 들어가지고 그때 울고 막 스트레스 풀고 그랬는데 지금은 타이밍